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지난 4월 5일은 나무를 심는 날인 식목일이었죠. 이날 서울 충정로에서는 지역사회에 뿌리 내리고 자리 잡기 위한 목소리가 모였는데요. 바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법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최지희 기자가 전합니다. 탄탄한 마을 공동체에서 함께 살자! 2028년 4월 20일까지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은 폐쇄한다. 모든 장애인의 권리는 지역사회에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에서 나온다.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법 제1조입니다. 4.20 장애인 차별철폐 공동투쟁단은 지난 5일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법, 일명 꽃동네 폐쇄법을 발표하고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해당 법은 모두 제2장 제12조, 지역사회가 아닌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살았던 당사자의 목소리를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또 하나의 대안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시설은 이제 대안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투쟁으로 이것은 감옥이다라는 것들을 명시하는 겁니다. 이제 시설은 감옥입니다. 정부는 2018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금을 지난해 대비 90억 원 증액된 4,709억 3,300만 원으로 책정했지만 자립생활과 관련된 예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약이 되었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탈시설을 찬송가처럼 노래하기 시작하는 분위기다. 그런데 딱 그 자리에 멈춰 있다. 이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서대문까지 행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최지입니다. 10년 동안 물가는 꾸준히 상승했지만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정부 예산이 오랫동안 동결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보장 확대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손자희 아나운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장애인 활동 지원 24시간 보장과 본인 부담금 인하와 관련해 예산 지원 등을 촉구하며 장애인 자립생활 나무를 전달했습니다.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와 4.20 장애인 차별철폐 공동투쟁단은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보장 확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자립생활센터는 2007년도에도 1억 5천, 2008년에도 1억 5천입니다. 2018년 1억 5천입니다. 짜장면 값도 예전에는 2,500원에서 지금 5,000원으로 올랐는데 자립생활센터 지원금은 10년째 내내 동결입니다. 중증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임에도 불구하고 늘지 않는 예산과 지원에 대해 정부에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10년이 넘어가도록 자립생활센터 예산이 동결됐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 나라가 자립생활을 우습게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이용자와 활동 보조인, 활동 지원 기관 간의 갈등만을 부추길 뿐이라며 24시간 활동 지원 확대와 만 65세 연령 제한 폐지, 그리고 활동 지원 자부담 폐지 등을 촉구하며 이를 담은 요구안을 청와대 측에 전달했습니다. 활동 보조 권리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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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TV 뉴스 손자희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전국의 사회복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체육대회를 가졌는데요. 이날 행사에는 1,000명이 넘게 모여 평창올림픽의 열기만큼 뜨거웠다고 합니다. 하세인 기자가 직접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제12회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아 사회복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과 교류의 장을 가졌습니다. 전국 시도사회복지사협회는 5일부터 7일까지 제주에서 전진대회와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5일 전진대회에는 보건복지부 박능우 장관,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승환 회장을 비롯해 전국 사회복지사 1,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전국 사회복지사들이 화합과 교류의 시간을 갖고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 행사는 100만 사회복지사 시대를 맞이해서 전국의 사회복지사들이 하나 되고 보편적 복지국가의 주역이 되는 다짐하는 전진대회로 같이 열려져 있습니다. 전국의 1,500명의 사회복지사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오늘 다짐하고 결의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날 참석한 보건복지부 박능우 장관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과 근로여건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애쓰시고 계시는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을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기쁩니다. 정부에서는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처우 개선 그리고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뒤이어 6일 보건복지부기 축구와 혼성계주 경기가 열렸습니다. 인천사회복지사협회와 경북사회복지사협회가 결승에 오른 가운데 연장전에서 인천사회복지사협회가 골든골을 넣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어진 혼성계주 경기는 경기사회복지사협회가 1위를 수상했습니다. 한편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 사회복지사협회가 더욱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하세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선 같은 일을 하지만 다른 처우를 받으신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서울 여성프라자 국제회의장에선 여성가족부 시설 종사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연대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3일 서울 여성프라자 국제회의장에선 여성가족부 시설 종사자들이 근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여성가족부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전국 연대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여성가족부 시설 종사자들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인건비는 다른 복지시설 임금의 60%를 밑돈다고 설명했고 근무 시간에 관련해서도 3, 4명이 24시간 365일 근무하고 있어 정부의 국정과제인 일가정 양립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3, 4명의 상담원이 365일 근무로 일과 가정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여 바닥까지 추락한 상담원 자신의 인권과 생존권을 지키고자 모였습니다. 여성가족부 시설 종사자들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라고 말하며 발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리는 월급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처우 개선 요구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입니다. 한편 여성가족부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세미나는 오는 6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조건혁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보셨을 텐데요. 누구나 쉽게 탈 수 있는 그네라고 생각되지만 누군가에겐 접근조차 어려운 조형물에 불과합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일명 휠체어 그네를 설치한 통합 놀이터가 제안됐습니다. 손자희 아나운서입니다. 서울시 대학로에 있는 한 공원. 유아 놀이터를 만드는 공사가 일주일 넘게 멈춰 있습니다. 공원 인근 장애인 단체로부터 놀이터에 휠체어 그네를 설치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분 없는 통합 놀이터로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아이들은 놀이터를 이용도 못하고 접근하기도 힘들었잖아요. 통합 놀이터는 이제 다 함께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적인 놀이터를 말하는 겁니다. 담당 구청도 이용자 안전과 유지 관리 방안 마련을 포함해 휠체어 그네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휠체어 그네는 지난 2014년 성악가 조수미 씨가 국내 장애아동 시설에 기부하면서 처음 소개됐습니다. 당시엔 국내에 제작업체가 없어 해외에서 수입해야 했는데요. 여전히 국내엔 설치된 장소가 거의 없어 서울에서도 장애인 복지관 등에서만 예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업체도 생산에 들어갔지만 수요도 미비하고 놀이기구 안전인증 대상 품목 지정 여부와 안전 기준이 모호해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장애아동 특성에 적합하게 제작된 놀이기구 설치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복지TV 뉴스 손자희입니다. 제26회 전남장애인 체육대회가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총 21개의 종목에서 기량을 겨뤘는데요. 과연 우승은 어느 시에서 차지했을까요? 손자희 아나운서입니다.
200만 전남도민의 화합과 축제의 장인 제26회 전남장애인체육대회가 여수 진남경기장 등 보조 경기장에서 3일간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는 전남도 내 22개 시군 5천여 명의 선수 임원들이 참가했고 21개 종목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경기 종목은 게이트볼, 보치아 등 15개의 정식 종목과 테니스 등 6개의 시범 종목으로 기량을 겨뤘습니다. 개최지인 여수는 이번 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해 전남 장애인체전 종합 우승 3연패를 달성했고 2위는 목포시, 3위는 순천시가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480여 명의 여수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종합 안내서 근무와 경기 보조, 주차 안내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며 대회 성공 개최를 도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복지TV 뉴스 손자희입니다. 춘천시의 닭갈비 골목, 구리시의 곱창 골목 등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은 음식 거리로 조성해 하나의 볼거리로 만듭니다. 전남 순천시도 순천 웃장 국밥거리를 조성했다고 합니다. 하세인 기자입니다. 순천시가 순천 웃장거리에서 상인들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남도 지정 음식거리인 순천 웃장 국밥거리 개장식을 가졌습니다. 순천 웃장 국밥거리는 2016년 전라남도 지정음식거리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도비 5억 등 총 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종합안내판 설치 등 환경정비와 특색 있는 음식거리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착공해 이달 들어 준공됐습니다. 위생 칸막이 설치로 정갈하면서도 전통시장의 멋을 유지했고 자전거 거치대와 짐들로 꽉 차 있던 공간은 휴식 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이번 개장식에는 음식 난타 공연 순천 복대지 제막 퍼포먼스, 그리고 웃장 번영회에서 준비한 복복복 이벤트인 순천 복대지 복코 만지고 복권 받아가세요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돼 이용객과 상인들이 어우러진 한마당 잔치가 됐습니다. 복지TV 뉴스 하세인입니다. 순천시가 육아 종합지원센터를 개관해 육아 부모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아시아 생태문화 중심 도시인 순천시가 이에 걸맞은 순천형 보육 환경을 위해 육아 종합지원센터를 마련하고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순천시 연향 2지구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진 센터는 시간제 보육실, 장난감 도서관, 수유실, 영유아 놀이체험실, 요리체험실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장난감 도서관의 경우 육아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고 연령별 오감 발달에 적합한 장난감 400여 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로부터 아동 친화 도시로 인증받은 순천시가 기적의 어린이 놀이터 제3호를 준공했습니다. 순천시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노는 기적의 어린이 놀이터 제3호 시가모노를 준공하고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순천시 서면 강청수변공원에 조성된 놀이터는 유아, 어린이, 청소년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터로 그물놀이터, 짚라인, 밸런스 바이크장, 다인 그네, 바닥 분수 등이 설치됐습니다. 준공식에는 그동안 시가모노 놀이터의 완성을 기다리던 어린이들과 인근 주민 500여 명이 참석해 놀이시설을 체험하고 둘러봤습니다. 순천시는 2016년 제1호 기적의 놀이터 엉뚱발동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제2호 작전을 시작하지가 개장하면서 전국적으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대전에서는 재밌는 걷기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바로 치매 예방을 위한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 행사라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치매센터는 치매 예방을 위한 캠페인으로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 행사를 지난 7일 시민 2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치매 예방에 좋은 걷기를 실천하는 대국민 행사로 매년 전국 17개 시도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대전에서는 대전광역시 치매센터와 5개구 안심센터가 공동 개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사전 공연 관람과 치매 예방 체조 준비 운동을 시작으로 대전 갑천변 3.5km 코스별 걷기를 통해 치매 예방 수칙을 실천했습니다. 갑천변을 걸으면서 꽃길과 함께 많은 사람들 속에 어울려서 걸으니까 더욱 좋고 치매 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환자들에 대해서 몸을 보살펴 주는 데 대해서 더욱더 감사하고
또한 23개의 체험 부스에서는 치매 관련 프로그램과 건강 체크 등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해 치매를 이해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함께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올해는 치매 국가 책임제가 시행이 되어서 대전 시내에 5개 치매 안심센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역치매센터에서는 안심센터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하고 사업을 안내하는 그런 일을 할 예정입니다. 대전광역시 치매센터는 이번 걷기 행사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조건혁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가 보건의 날을 맞아 기념 행사와 원 헬스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총 2부로 진행돼 1부는 보건의 날 기념식을, 2부는 국민 건강과 원 헬스를 주제로 펼쳐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다분야 다부처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이 같은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일용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 일용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획기적 해소,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요건 규정, 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 등의 생계 유지 인정 기준 개선 등입니다. 다양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한 철도 사고가 전년보다 5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9일 발표한 2017 안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철도 사고 발생 건수는 5건으로 2016년의 12건보다 58.3% 감소했습니다. 스크린 도어 수리 등 하청으로 진행된 지하철 안전 업무를 직영화한 점도 지난해 사고 건수가 감소하는 데 영향을 줬다고 서울교통공사는 설명했습니다. 전남 보성군의 한 딸기 농장에는 하트 모양의 딸기가 주렁주렁 열려 수확이 한창입니다. 보성에서 생산되는 딸기는 겨울철 온화한 기후와 밤낮의 일교차가 커 다른 지역의 딸기에 비해 굵고 당도가 매우 뛰어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당진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에 걸쳐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일대에서 2018 다문화 대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줄로 하나 되는 글로벌 다문화라는 주제로 열리며 세계 홀레복 패션쇼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밖의 소식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으로 탈시설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금만 올렸을 뿐 자립생활과 관련된 예산은 전혀 책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허한 구호에 그치지 않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시행되길 바라겠습니다.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